반갑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제가 직접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일단 저는 어디 가서 소개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 명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노래하면 이미자, 그리고 연극하면 유미자. 유미자 본명 윤정희 선생님 본명이 유미자죠. 그리고 그림하면 선미자. 죄송합니다. 여기 그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이렇게 우리 관장님께 초대를 받고 문덕수문학관에서 전시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관장님. 먼저 문덕수문학관 갤러리 서미자 초대 개인전 작가와의 만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랑스 전시 갔을 때 황석영 선생님 계시죠? 그 황석영 선생님이랑 일주일 동안 전시하면서 같은 호텔에서 묵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단은 이 화가들은 말을 잘 못한대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공연장에 갔대요. 공연장 갔는데 연극하는 사람, 그리고 그림을 하는 사람, 그리고 또 문학하시는 분, 이 세 그룹이 공연을 보고 난 뒤에 공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대를 치워야 되잖아요. 근데 연극하는 사람은 저 무대를 어떻게 치울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토론하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그대로 치운대요. 근데 그림하는 사람은 저 무대를 어떻게 치울 것인가에 대해서 1시간 정도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치운대요. 근데 문학하시는 분들은 무대를 어떻게 치울 것인가 1시간 토론을 하고 어떻게 치울 것인가 또 1시간 토론하고 어디로 치울 것인가 또 1시간 토론하고 결국은 치우지 않고 그냥 말씀만 하고 가신대요. 그래서 문학하시는 분들 여기에 다 거의 대부분이 문학하시는 분들인데 문학하시는 분들은 글도 잘 쓰고 말씀도 너무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학하시는 분들 앞에서 이렇게 제 작품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떨려요. 그래도 일단은 제 작품 세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재 여기 문학관 복도에서 전시하고 있는 게 심포니거든요. 이 심포니 전시를 하기 이전에 한 30년 정도 10년 주기로 제 작품이 바뀌었었거든요. 처음에 구상으로 한 10년 정도 했어요. 그 다음에 완전 추상으로 한 10년 정도 하다가 그다음 지금 심포니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 이 심포니 작품이 나오기 전까지의 처음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 심포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여기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3회 개인전을 가졌고 그 다음에 국내외 아트페어를 한 25회 정도 지금 했고 그룹전을 600개 정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작년부터 작년에는 제가 레지던시 작가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6개월 동안. 작년은 그제도 고등아트센터에서 6개월 정도 작업을 했고 또 지금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합천에 있는 거기에서 지금 4월부터 오늘도 월요일날 거기는 업무적으로 3일은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너무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 가서 한 5일 정도 항상 있다가 오는데 이번에는 지금 수요일날 이렇게 작가와의 만남이 잡혀 있어서 제가 오늘 한 10시 반쯤 돼서 진흥원에서 바로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바로 왔는데 너무 빨리 와가지고 여기서 한참 시간을 보냈습니다. 레지던시 작가로 지금 참여하고 있고 첫 전시를 제가 어디서 했냐면 동서화랑에서 했습니다. 1997년에 그때 제 작품은 주로 우포 있잖아요. 우포 그리고 중남 저수지 이런 곳을 스케치를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다니고 그 스케치 다녔던 그 작품을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했는데 이때의 작품이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를 않아가지고 이 작품을 60호인데 어느 분이 클릭하신 분이 사가지고 가신 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작가와의 만남을 해야 되는데 작품이 없다. 사진 좀 찍어가지고 보내달라 했더만 신문에 경남신문에 나왔더니 그런 회랑 그대로 지금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그런 식으로 구상을 계속 해왔고 그 다음에 다음 작품은 여기도 구상입니다. 구상인데 옛날에 몇십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관장님 옛날에 제가 15년 전인지 그 닭띠 시인분들 있잖아요. 예, 계림이에요. 닭띠 시인분들하고 그 그림 하시는 분 몇 분하고 시화전을 했습니다. 시화전을 했는데 매칭이 저는 이월춘 선생님하고 같이 매칭이 돼가지고 이월춘 선생님 시 한 5점인가 6점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이월춘 선생님 가을 꿈이라는 시를 가지고 제가 작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작품도 지금 한 6작품 되는 것 같은데 이 하나만 제 작업실 입구에 갤러리 입구에 붙여져 있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을 꿈이란 시를 가지고 작품을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계속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한 10년 정도 우리 이 경남 지역에 있는 풍경들을 스케치를 해가지고 작품을 했는데 이제 2003년 이때부터 완전 추상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이렇게 바다의 일기 첫 개인전을 2003년도 서울 인사동에서 했는데 제 고향이 어디냐면 이제 부산의 로봇랜드 아시죠? 구복이라는 곳, 화이강에 달이 있는데 그쪽인데 그 어릴 때 저는 학교 다니면서 항상 학교 마치고 집에 바로 가지 않고 친구들이랑 바닷가에 가서 수영하고 또 수경을 쓰고 바닷속 수중에 들어가서 해삼도 잡고 소라도 잡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닷속의 어떤 풍경을 아주 지금도 상세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걸 추상으로 지금 작품을 했는데 이 작품을 하면서 친구들이랑 어울렸던 그런 향수라든지 추억들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첫 개인전으로 했고 그 다음에 완전 저는 항상 구상 작품 할 때는 이 추상 작품은 시처럼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구상은 소설처럼 표현을 한다고 하거든요. 2004년도에 예술의 전당 아트 서울전 초대를 받으면서 거기에 이제 부스 개인전인데 초대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전시를 하다가 프랑스 살롱전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 여기는 이제 프랑스 살롱전 초대 개인전을 했을 때인데 이때 프랑스 가가지고 그때 우리나라에서 아주 쟁쟁하신 분들 당국대 교수님 그리고 야예대 교수님 저 경남에서 저 혼자 지방에서 프랑스를 갔습니다. 가서 제가 그림 제일 많이 팔았어요. 팔고 제가 왜 그때는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그림을 팔고 난 다음에 그 돈을 갖고 와서 가게에 보탬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그걸 들고 저기 리옹역에 가서 떼제베를 타고 니스를 갑니다. 니스 가서 거기에서 돈을 다 쓰고 그림 파는 다 쓰고 왔는데 이때 그림을 완전 시처럼 핵심을 찔려서 표현을 한 작품. 그러니까 이 그림도 10년 정도 완전 추상을 해 오다가 추상을 했습니다. 하고 이때 제가 이제 그림을 프랑스 전시 가가지고 호텔에서 황석영 스님도 만나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계속 새벽까지 와인 마시고 놀고 했던 추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르는데 여기에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전시를 끝내놓고 여행을 가면서 프랑스 쪽으로 여행을 가면서 어디를 갔냐면 지중해 쪽인데 거기가 어딘지 대서양인지 하여튼
엉플렐러라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거기 가니까 모네의 서성이 누구냐면은 부댕이거든요. 부댕인데 이 모네의 서성이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하늘을 위주로 구름을 많이 그렸어요. 구름을 그리고 바다를 많이 그렸는데 모네가 이 스승한테 이 선생님한테 영향을 많이 받아서 주로 모네도 보면 그림 속에 구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여기에 부댕 미술관에 가니까 거기 그 모네 스승인 부댕 그림 옆에 누구의 시가 있냐면 사를 보들레르라는 이방인 있죠. 그 이방인 악의 꽃으로 유명한 그 이방인 시가 있는데 그 시를 파리의 우울이라는 산문집에 보면은 이 시가 이방인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그 시를 이 보들레르가 그 사람 부댕의 그림을 보고 하늘이라는 그 그림을 보고 바로 그 시를 썼대요. 시가 너무 이게 와닿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방인이라는 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어떤 시냐면 제가 잠깐 기억이 나는데 너는 누구를 사랑하느냐 이 도깨비 같은 이방이나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형제, 자매 나는 아버지가 누굴지도 몰라. 그러면 친구를 사랑하느냐 나는 그 의미조차도 몰라. 조국을 사랑하느냐 나는 내 조국이 어느 위도상에 있는지도 몰라. 그럼 너는 미인을 사랑하느냐 미인이라니 불멸의 여신이라고 몰라도 황금을 사랑하느냐 나는 황금을 싫어해. 당신이 신을 미워하듯이. 그럼 너는 도대체 무엇을 좋아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구름을 사랑하지. 저 흘러가는 구름 저 찬란한 구름을. 그런 아마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를 보고 와 대단하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시가 부댕의 작품을 그림을 보고 보들레르가 썼다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보들레르의 어떤 이 시를 가지고 부댕이 영감을 받아서 그림을 그렸다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때 보들레르도 옛날 그때 비평가로 활동을 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아마 서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저 주위에는 물론 그림 하시는 분들은 몇 명 없어요. 저로 문학 하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글을 너무 못 써요. 너무 못 써가지고 일단은 글을 잘 쓰기 위해서 문학 하시는 분들하고 좀 친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친했는데 아무리 친해도 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많이 보고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현재까지 제 작업실에는 문학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안 오신 분들이 없어요. 그 정도로 문학 하시는 분들하고 참 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죠. 특히 추상하면서 제 작품에 그 책을 많이 보고 그런 그 시인들의 시라든지 그리고 문학책 속에 나오는 그런 것들, 이미지 그런 것들 제 작품에 많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문학하시는 분들, 글 잘 쓰시는 분들 너무 좋아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때부터 제가 이제는 그림이 완전 추상해서 지금 약간 구상 쪽으로 넘어왔는데 이 전시를 하기 전 한 2년 전부터 제 개인적인 굉장히 힘든 상황이 닥치게 되는 겁니다. 닥치게 되는데 이때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이 불협화음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대체 이 시기에 힘든 시기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림 속에 푹 빠져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제 작업실에 창원대학교 6층에 있거든요. 여기에 제 작업실 6층에서 보면 창원대학교도 보이고 도림미술관도 보이고 다 보여요. 근데 우리 창원의 그 사림동에는 작가들 지하실에 작업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맨날 우리 그
그림하는 선생님들이 저한테 놀리는 거예요. 선생님 지상에서 바라보는 세계가 어떠냐고. 그래서 이때부터 문을 잠그고 아예 꼼짝 안 하고 오로지 그림만 그리기 시작합니다. 하면서 누구라도 죄송합니다. 되는지 모르겠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뭐 자매들까지도 연락을 안 했어요. 한 3년 정도 계속 그림만 그렸어요. 그림만 그리다가 제가 유일하게 힐링하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베란다가 있거든요. 베란다에 화분에 화초를 심어놨고 꽃을 관찰하고 하는 게 유일한 낙이고, 그리고 저 먼 산 정등산을 바라보면서 힐링하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하초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초들도 이렇게 관심을 안 주니까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죽은 하초에 그 다음 해가 되니까 잡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민들레, 제비꽃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그냥 보내기엔 너무 아깝다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스케치북을 들고 베란다에 들고 가서 의자에 딱 놔놓고 앉아서 그런 것들을 스케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스케치를 하다가 조금 있다가 그냥 이걸 그림을 한번 캔버스에 옮겨보자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계속 그림을 캔버스에 옮기면서 채색도 하고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런 작품이 나왔는데, 그때는 조금 엉성해요. 엉성한데 이 작품을 한 25점이나 30점 정도를 그 창원에 있는 갤러리 필 관장님이 이 그림으로 초대를 하시더라고요. 초대를 해가지고 전시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전시하면서 이 그림이 솔드아웃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제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된다고도 할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시기를 거치면서 너무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니까, 나중에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는 또 좋은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림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다음에 이 꽃도 무슨 꽃인 줄 아시죠? 카라꽃. 네, 카라꽃인데 그 전에는 자연을 제가 추상을 했다 했잖아요. 시처럼 표현을 했다면 이 그림을 시작으로 자연을 소설처럼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 10년 정도 반구상 정도 구상을 할 때, 그리고 완전 추상, 그리고 지금 또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소재나 주제나 그대로 똑같습니다. 자연을 토대로 작품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제가 어릴 적 바닷가 작은 어초 마을에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들로 산으로 강으로 뛰어다니면서 저한테는 그 자연이 굉장히 영감을 많이 준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작품이 나오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때부터 또 이제 항상 그림을 그리면서 그 바닷속 풍경에 대한 그 추억을 어떻게 그림을 한번 표현을 해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갈급한 심정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풍경을 너무 들꽃 같은 걸 너무 많이 그려가지고 이제는 바닷속 풍경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때부터 바다 풍경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시작하는데 바닷속에 안 들어가 봤죠? 안 들어가 보셨어요?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어요? 진짜 너무 예뻐요. 바닷속에 하나의 살아있는 풍경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포인데, 이게 시포거든요. 시포인데 소설처럼 바다 풍경을 표현을 했는데, 이 작품은 자연의 어떤 질서라든지 생명의 순환,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평화로움이라든지 인간이 잊고 지내는 생명력의 원천을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기도 바다, 제주바다예요. 제주바다인데 제가 이때 서울에 마니퍼전이라는 유명한 전시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아트페어 같은 거 하면 항상 갤러리가 작가를 섭외해가지고 갤러리가 그 아트페어를 나가거든요.
이 마니포트는 전국에 있는 작가들이 응모를 해요. 작품을 응모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당선이 되면은 작가들한테 예술의 전당에서 일주일 동안 모든 걸 지원을 다 해주고 전시를 하거든요. 프랑스 작가, 일본 작가, 중국 작가들도 많이 오는데 이때 전시를 이제 조건이 작가가 갤러리를 전시장을 지키는 거 일주일 동안. 그래서 제가 거기 예술의 전당 밑에 호텔에 일주일 동안 그걸 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전시를 하는데 이때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오느냐면은 전국에서 그 갤러리 관장들이 작가들을 헌팅하러 많이 와요. 오는데 1층은 주로 어떤 원로 작가들 있죠. 유한 선생님, 박서보 선생님 아주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원로 작가 선생님들 전시를 하고 2층에는 중견 작가, 3층은 신진 작가들이 전시를 하는 데거든요. 하는데 1층 작가들은 너무 엄청나니까 아예 관장들이 초대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2, 3층 작가들을 헌팅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주도에서 올라온 관장님께서 저하고 또 어떤 서울에 있는 작가 2명을 초대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제 작품을 하나 사시면서 내년에 초대하고 싶다. 응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저는 항상 조건을 먼저 물어보거든요. 100% 초대를 안 해주면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제주도에서 아주 활발히 전시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함덕 거기 해수욕장 있죠. 거기서 한 달 동안 제주살이를 하면서 거기 함덕 해수욕장 옆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관광객들한테 판매 위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바다를 주로 이 바다는 제가 2019년도에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를 하면서 그때 프랑스 살롱전에 초대를 받았어요. 레지던시 작가 3개월 동안 초대를 받고 2020년도에 그 프랑스 파리 몽셀 미셸 있는 데 있죠. 그쪽으로 3개월 동안 가서 작품을 하고 전시를 하기로 했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계속 조금만 기다려 가야 되는데 조금만 기다려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다 결국은 유럽이 폐쇄됐잖아요. 아예 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니까. 또 유럽에서 오는 사람 아예 한국에 못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계속 몇 년 동안 폐쇄가 돼가지고 못 갔습니다. 못 가가지고 아예 그 갤러리 자체가 이제 문을 닫아버렸죠. 근데 그분이 지금 한 2년 전부터 다시 또 이 몽셀 미셸 있는 쪽에 거기가 주로 모네가 자꾸 코끼리 바위하고 모네가 그림을 많이 그렸던 장소입니다. 거기에 이제 문을 열어가지고 우리 2027년 11월 달에 다시 레지던시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는 이제 글을 못 쓰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글을 잘 쓰려고 하거든요. 하는데 이때 제가 어떤 책을 읽었냐면은 오르한 판복의 내 이름은 빨강이죠. 그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이 너무 가슴에 와닿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작가의 소설책을 한번 읽고 너무 재미있으면 그 작가 책을 모두 다 읽어버리거든요. 하얀성이라든지 순수박물원까지 다 읽었어요. 읽고 그 오로한 판목에 내 이름은 빨강에 나오면 그게 옛날 오스만 제국 때 궁정 화가들을 모티브로 작품을 책을 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유명한 미술관에 그때 오스만 제국 때 작품이 궁정화가의 사실화 작품이 많이 있대요. 거기에 이 글을 쓰기 위해서 맨날 가가지고 관찰하고 했대요. 그래서 그 이름 빨강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궁정화가들은 너무 세밀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눈이 거의 다 말년에는 눈이 다 멀어버린대요. 그래서 저도 이 그림을 그리면은 여기에 보면은 자세히 보면 그냥 바닷속 풍경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우주적인 기호도 다 들어있거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눈이 계속 지금 침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현재 책을 지금 끄는 상태예요. 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선생님 오셨는데 유원 선생님이라고, 이 선생님은 반송여 중에 미술 선생님 하시다가 책이 너무 좋아하고 지금 그림을 붓을 꺾었어요. 그런 상태인데 저도 지금 책을 못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다음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실적인 소설처럼 표현하는 이 부분 그림보다는 다시 또 비구상 쪽으로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눈 때문에. 이 그림은 지금 우리 문덕수 문학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같은 시리즈인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바다 그림인데 지금 제주도에서 전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작품도 똑같은 자연의 어떤 리듬이라든지 질서 같은 시각화시켜 가지고 이런 작품을 그리는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힐링이거든요. 영상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할 때 사실 너무너무 집중력이 뭐랄까 힐링이 되고 이게 한 3시간 정도 그림 속에 파묻혀가 그림을 그리다 보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 나머지는 이제 몸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너무 많이 엎드려가지고 이게 세워놓고 그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돋보기를 쓰고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허리가 고장이 나가지고 응급실 가가지고 허리 시술까지 했었는데 이번 2월달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책상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는 책상을 하나 샀거든요. 서서 하는데 몸은 사실 힘들어요. 힘든데 이제 이게 항상 전시를 하면은 갤러리 관장님들이 그림을 손님들이 깎아달라 한다고 깎아달라고 해요. 작년에도 백호를 2점을 서울에서 누가 산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림을 좀 깎아달라는데 깎아줄 수 있냐고. 관장님 저 그림 백호 하나 그리면 4개월이 걸리거든요. 4개월이 걸리는데 저 이 그림 한번 그리고 나면 영혼이 탈탈 털리는 느낌이라고. 그래서 일단은 안 깎아주고 그림 많이 안 그릴 거라고. 근데 할 수 없이 깎아줬어요.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그 정도로 이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힐링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매력이 아마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거 작년에 그제도 레지던시 할 때 했던 작품입니다. 받았어요. 여기 있어요. 이거 바다는 아닌데 그제 레지던시 할 때 작품인데 이 작품 같은 경우 그제에는 그 고당 아트센터 가면은 제가 창원에서 그제까지 통영 쪽으로 해가지고 가거든요. 통영 쪽으로 해서 가는데 가면 너무 경치들이 예뻐요. 예쁘고 가다 보면은 그 동백 있잖아요. 동백이 너무 예쁘게 피어 있는데 이 작품은 심포니 사운드 오브 내추럴인데 이 작품은 제가 지휘자가 되는 거죠. 제 제목이 심포니잖아요. 심포니는 관현 악단을 위한 연주잖아요. 제가 이제 이 동백 나무가 연주자가 되는 거죠. 제가 지휘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메인인 동백 나무라 그리고 저기 이거 단풍나무라 그리고 미루나무가 있어요. 보이죠? 이쪽에 큰 나무 3개. 이 세 작품을 위한 나머지 나무들은 너는 여기서 연주하고 너는 여기서 연주하고 너는 여기서 연주하고 같은 소리를 아주 멋지게 한번 내어봐 하고 제가 지휘자가 돼가지고 막 연주를 하는 거예요. 저것도 추상이죠. 네? 이 작품은 식물을 그린 건 아니죠. 이 자연의 작품은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봐왔던 자연을 그리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 상상 속에 자연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 똑같은 자연에 있는 게 나무가 아니고 꽃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제가 베란다에 자주 나간다 하잖아요. 거기 가면은 베란다 갔는데 어느 날 비가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그 빗방울이 나무 잎사귀 있잖아요. 잎사귀에 떨어지는 그러니까는 작은 잎사귀에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큰 잎사귀에 떨어지는 소리가 다 나는 거예요. 너무 그게 좀 경이롭다나 그래서 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제목도 심포니에라 해가지고 가사를 이제 이런 식으로 붙인 거죠. 그래서 그 제도의 레지던시 하면서 했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백호예요. 백호는 다 아시죠? 어느 정도 크기인지. 네? 이 작품은 주로 자세히 보면은 아시겠지만 은근히 꽃이 주로 이루어요. 이 은근히 꽃을 제가 태어나가지고 무덤을 굉장히 무서워했는데 이 무덤을 보고 무덤 한반에 있는 어떤 무덤이에요. 제가 제 집에 본능이 좀 강하거든요. 봄만 되면 막 들러 산을 가지고 고기도 따먹고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있는데 여기 딱 한반에 갔는데 이 은근히 꽃이 무덤 속에 너무 예쁘게 아름답게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단은 머릿속에 저장을 해두었다가 작업실에 와가지고 은근히 꽃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은근히 꽃을 굉장히 이 백호에다 다 그려넣었어요. 그려넣었는데 이때 제가 이 은근히 꽃을 그리면서 굉장히 또 힘든 시기가 한 번 더 옵니다. 힘든 시기가 오는데 어떤 시기냐면은 이 전시를 2019년도에 또 저기 서울의 예술전당에서 초대를 받아 전시를 하거든요. 하는데 이 전시하고 그리고 또 그때 그 다음 해에 서울의 갤러리 사본가랑 또 인사동의 쌈지안 갤러리하고 초대를 받아가지고 또 전시를 했어요. 전시를 하는데 아니 전시를 하고 나니까 전국에서 너무 개인전 초대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제가 여기저기 선택을 오케이 하면서 선택을 다 해드렸어요. 했는데 그 해에 한 6개, 7개 개인전이 잡혀버렸어요. 그때 제가 계속 하루에 아침 7시에 작업실 나와가지고 사림동에 작업실 나가서 저녁에 거의 하루에 12시간, 13시간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리다가 그 다음 해에 한 6월달 중순쯤 돼가지고 갑자기 밤에 12시 돼서 자는데 이상하게 목에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숨을 못 쉴 정도로 이게 뭐가 죽을 것 같은 느낌, 숨이 끊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응급실을 왔어요. 경상대병원에 응급실을 와서 여기저기 검사하고 했는데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새벽 한 5시쯤 돼서 한 번 더 검사를 해보자. 했는데 그때도 막 찍었는데 피고사하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난대요. 근데 조직 검사를 또 해야 된대요. 일주일 뒤에 잡아야 된대. 그래서 제가 거기 사라고 막 이거 파티마로 나왔어요. 파티마 와가지고 여기저기 너무 아프다고 하니까 너무 힘도 없고 막 식은땀도 나고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주위에서 갑상선이 안 좋아서 그렇다. 여기 한번 찍어봐라. 간이 안 좋아서 그렇다. 간 한번 찍어봐라. 배가 안 좋아서 온갖 검사를 다 했어요. 다 하고 검사했는데도 갑상선에 무릎 같은 게 하나 있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왜 그렇지 하니까 거기 파티마에 과장님이 신경정신과 한번 가보래요. 신경정신과 한번 가보래요. 그래서 네? 아니 저 너무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잘하고 그림도 열심히 그리고 있고 하는데 왜 제가 거기 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래도 좀 가봐래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갔어요. 갔는데 이런저런 상담을 하더니만 혹시 스트레스 받은 일이 있냐고. 스트레스, 제가 그걸 스트레스인 줄도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그 그림을 제 그림이 이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는 제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 하니까는 큰일 난다. 일단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야 된대요. 그리고 한 번씩 걷고 하고 해야 된대요. 그때부터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죽겠다 싶어서 모든 전시 갤러리에 다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전시를 못 하겠다고 다 전화를 했어요. 근데 딱 그때 이게 취소가 안 되는 데가 두 군데가 있더라고. 울산하고. 그래서 거기는 있는 그림을 가지고 전시를 하기로 하고 다 취소를 다 해버렸어요. 하고 한 달 동안을 집에 누워있다가 3시 돼서 일어나서 성주사 가서 맨발 걷기 하고 계속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한 3달 정도 하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아져서 이제는 조금씩은 해도 되겠다. 이제 그림이 위주가 아니고 제 건강이 위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림을 하다가 조금 피곤하다 싶으면 바로 작업실에서 누워버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했어요. 전에 같으면 한 12시간, 13시간을 작업을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한 하루에 5시간 하면 많이 한다고 할까? 그 정도로 그림에 대한 그 집중도는 많이 나왔어요. 놓고 지금은 이제 좀 많이 괜찮아졌어요. 많이 괜찮아졌는데 지금은 이제 진흥원에 가서 레지던시 작업을 하니까 진흥원이 그림들이 너무 좋아요. 완전 시골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차들도 없고 집중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년 만에 다시 야간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진흥원에 가서 할 일이 뭐 있어요? 밥도 다 주겠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아침 7시 일어나가지고 작업실 올라가서 그림 그리고 점심 식당에 가서 점심 먹고 저녁 9시까지 어제도 저녁 9시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도 많이 나아졌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이 그림 제목을 제가 글을 써보려고 지금 일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는데 이 그림 제목을 하루의 숨결이라고 지었어요. 제가 시에 대한 재능이 있는지 좀 봐주실래요? 한 읽어봐 주실래요? 하루의 숨결 이른 아침 빛은 빛이 아직 묻지 않다. 아직 무겁지 않다. 잎사귀 하나하나 햇살을 받아 제 이름을 대낸다. 바람은 그 이름을 걷고 지나가고 불숲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풀어다. 제 작가 노트 그림을 하나 그리고 작가 노트처럼 작품 글을 잠깐 쓰고 이렇게 하는데 글 너무 이상하죠? 고맙습니다. 훌륭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글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중유시 하중유시 그림 속에 시가 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도 이게 제가 서울에 있는 개관 기념 서울에 있는 저 갤러리 개관전을 제가 초대를 받아서 했거든요. 주위에 있는 피어 있는 꽃 나무들을 제 마음 속에 심상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그리 백호를 주로 백호를 그리고 좀 글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백호를 그리고 고요한 생명의 흐름. 이건 생명의 흐름. 예, 고요한 생명의 흐름을 해가지고 또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잎의 언으로 숲은 말을 건다. 한 잎 두 잎 침묵 속에서 피어난다. 서로를 몰라도 닮은 걸로 자란다. 바람도 멈춘 채 그들만의 시간 속에 풀과 잎, 빛과 숨 모두가 조용히 지나가고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작가 노트를 또 썼습니다. 투잡인데 무슨 투자고 날 생각 없습니다. 원래는 봄을 하고 추상을 하나 하고 봄에 대한 추상을 하고 여름하고 여름에 대한 추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일단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하고 그 전체에 대한 추상을 한 작품을 하고 그러니까는 그 사계절에 대한 내 작품 말고 추상이 하나 더 더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 겨울 분경. 올해 너무너무 더웠잖아요. 제 작업실이 진흥원의 작업실이 2층에 그 카페테리아 바로 옆에 있거든요. 옆에 있는데 거기에 앉아서 창가로 내다보면 그 득곡의 학동이지 그 진흥원이 학동의 모든 들과 산 풍경이 다 보여요. 보면 거기에 지금 이 더운 계절에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라는 그 상상을 하면서 그린 작품입니다. 겨울 풍경. 이게 지금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제가 진흥원에서 레지던시 6개월 동안 9월달까지 지금 4월부터 입주를 해가지고 9월까지 9월 말까지 입주 기간이거든요. 끝나고 난 다음에 성산 아트홀 제1저지실에서 그 결과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거기에서 작품 했던 게 다 전시를 하게 되는데 시간 되시면 그때 놀러 오세요. 이렇게 비구상 작품. 아까 봄, 여름, 가을, 겨울 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했던 작품을 그 핵심을 질러서 시처럼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아주
소설처럼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표현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여기는 이 사계절에 대한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에 대한 것을 핵심을 찔러 시처럼 표현을 한 작품입니다. 여기도 백호입니다. 백호인데 제가 또 글을 적었습니다. 백호만 하고 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글이 적어 나온 것 같아요. 이건 제가 2호입니다. 2호인데 제가 유일하게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가 이 캔버스 가지고 볼펜으로 그냥 스케치 하듯이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있죠. 사계절에 대한 추상 작품 제 맨 앞에 있는데 이렇게 작품을 한 것입니다. 가볍게 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그래서 제 이 작품에 대한 작가 노트가 있는데 이렇게 색채는 단순하게 초록 계열로 제한되어 있으나 그 안에서도 수십 가지의 미묘한 변화가 존재한다. 우주적인 기호를 넣었다는 거죠. 이는 시각적 안정감과 동시에 감각의 집중을 유도한다. 이 작업을 통해 자연이 주는 질서, 회복, 치유의 감정을 나누고자 하면 이 그림이 관람자에게는 잠시 머무를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업을 계속 해가면서 어떻게 자연에 대해서 핵심을 찔러갖고 작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심포니 이 작업 시리즈로 작품을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고 내일이 1년 뒤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이 심포니를 통해서 우리 보시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마음의 힐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